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에는 타격이 가버렸는데 구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죠. 희비가 엇갈린 배경을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끝으로 대부분의 빅테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기업들의 실적은 견고하기 때문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정말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최근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를 멈춘 건데요. 그런데 다시 새로운 불안감이 떠돌기 시작했죠. 그 심리가 화면의 검정 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견고한 실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듯 보입니다.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이유는 먼저 유럽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인 모습이 최근에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하마터면 50bp 인상을 할 수 있었던 점, 거기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긴축할 수 있다는 배경이 마련되었다고 시장은 해석했고, 거기에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혹시 50bp 인상과 올해 6회 이상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해버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연준이 시장을 버리고 강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준이 시장을 달래가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이거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듯 보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3월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다행인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망 사태가 빠르면 3월부터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계속 심할 거고 아직 바닥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당장 미국 시간으로 10일 다음 주 목요일에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수치에 따라 한 번 더 시장이 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은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가차없이 폭락을 시켜버리고,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은 빅테크도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구글과 어닝 쇼크의 메타가 그 예죠. 먼저 알파벳, 구글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했었고, 메타는 실적 발표 후 28% 폭락하며 미국 증시 역사상 사상 최대의 시가총액 증발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메타와 구글의 주가 흐름과 실적에 대한 흐름 모두 지난 5년간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 기억나시나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에는 타격이 가버렸는데 구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죠. 희비가 엇갈린 배경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은 애플의 광고 플랫폼에 의존했고, 반면에 자체 OS를 갖추고 있던 구글은 애플에 의존하는 게 아닌 개인별 타겟팅 광고를 제시하는 자체 검색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기업의 희비를 갈랐는데요. 또 구글은 애플과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죠. 구글은 자체 검색 엔진을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동시키기 위해 애플에 매년 15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양극화는 상승하는 빅테크와 아직 적자 중인 중소형주를 생각했는데 이젠 빅테크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는 통찰력, 혹은 2010년부터 애플에 투자할 수 있는 통찰력, 즉 미리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폭락이 있던 없던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국 누군가는 멱살 잡고 상승시켜주는 미국 증시에 폭락이 있던 없던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냉정하게 여러분이 통찰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지수추종 ETF에 적립식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수추종 ETF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마음먹어도 결국 투자 마인드가 아직 잡히지 않았거나 멘탈이 약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 장기 투자에 실패하게 되고, 그때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조정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SPY와 QQQ의 운용 자산 규모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긴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하락폭이 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팔아버리는 듯 보입니다. 워렌 버핏뿐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매수하라고 말하죠.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팔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분할 매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수익을 내려고 매수 마음 먹는 게 아닙니다. 1, 2년으로는 수익 볼지 손실 볼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을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걸맞게 잡고 계속 적립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진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기간 동안 전쟁, 바이러스, 금융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걸 버텨내는 자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서는 겁니다.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그냥 묵묵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말이죠.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겁니다. 오를 땐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줍줍한 내 자산이 알아서 자고 있을 때마다 자산을 불려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 매년 언제든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내 투자금으로 줍줍 하는 겁니다. 다음번 상승에서는 내 자산이 더 많이 불어날 수 있게 말이죠. 그러려면 폭락은 각오해야 하고 종목과 투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원칙대로 분할 매수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시 시작된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